연구실에 논문 가운데 옛날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썼던 논문이 있는데, 옛날에, 옛날에 썼던 논문인데요. 보면 이게 이래 되는데, 여기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독일 친구들 다, 독일 친구들 있죠, 이렇게. 독일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바나드 목사이드라는 나노산을 가지고,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FET를 측정하고 싶은데, 아무도 측정 못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 측정 못해서, 이게 측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측정 못했다고. 저한테 딱, 어쩌다가 저한테 왔어요. 아, 측정 안 될 텐데 하면서 줬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소자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등도 이렇게 있고, 나로선 이렇게 있죠, 그죠? 백가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게이트도 있고, 했는데,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저한테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온도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천천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가열했다, 식혔다, 가열했다, 식혔다 해주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 장치를 만들지 않고, 여기를 그냥 액체 질소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천천히 냉각시켜서, 어떤 온도를 맞춰주는데, 보면 천천히 냉각시켜주면서 294K, 192K, 160K, 145K 되어 있는데, 이 온도를 맞춘 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굉장히 안정된 온도를 찾은 겁니다. 그래, 아주 나쁘면 온도가 안정이 되니까 온도를 잴 거죠. 이렇게 변화 결속성이 이렇게 딱 나왔죠, 그죠? 딱 나왔는데, 거꾸로 게이트 우전성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가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서, 기가옴이 되는 영역을 찾은 겁니다, 거꾸로. 찾아가지고 온도를 낮추면서, 왜 하필 이 온도냐. 145K에서 보면, 게이트 전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이렇게 변하더라. 게이트가 바뀌면. 요거를 이제, 지금 200피코암페어죠. 200피코암페어 0.8V니까 대략 5기가옴 정도 되거든요. 5기가옴 정도 된 영역에서 게이트에서 변화가 있을 거다. 난 거꾸로 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메탈릭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별로 없을 거고, 저항이 상당히 큰 영역에서 게이트 변화가 보일 거다. 왜냐하면 게이트에서 바뀌려고 그러면 원래 이니셜 피리어 농도의 변화보다 게이트가 바뀌는 게 서로 상대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측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1.8 측정하고 그 다음에 5만씩 여기 공교롭게도 루트 2가 들어가네요. 루트 2가 들어가는데 다 루트가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측정을 할 때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이제 이거를 증명했었던 거거든요. 그 필드 이펙트 나오도록 그 환경 거꾸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얘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 장치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자, 300K 맞춰놓고 재고, 290K 맞춰놓고 재고, 280K 맞춰놓고 재고, 10K 간격을 재겠죠, 그죠? 10K 간격을 내려가면서 재고,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되도록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정을 할 때 보면, 원레드나 이런 할 때 보면, 두께를 10나노, 20나노,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숫자로 맞춰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5나노, 7나노, 천천히 조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그 조건에 맞는 거, 거꾸로 찾아가서 그 조건을 맞춰놓고 실험하는 거가 탐정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탐정 같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맞춰놓고, 환경이 되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거하고, 어떤 환경을 맞춰놓고, 그 범위를 찾는 거하고, 생각을 좀 바꾸면, 이제 맥을 다 짚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추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노이스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측정하는 거는 재미를 가지고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노이즈가 우리 보통 할 때, 계측기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잠깐만요. NMRR, 그리고, CMRR, 이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 그 계측기에서 전압표를 측정할 때, 가끔 보는 단어들이거든요. NMRR은, 얘는 normal mode rejection ratio. NMRR이고, CMRR은 common mode rejection ratio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측기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하이하고 로우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시그널을 잴 때, 자, 이렇게 잽니다. 로우와 하이 이렇게 잽니다. 여기 이제, 계측기가 미터가 이렇게 있으면, 재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 배선에 들어오겠죠. 그죠? 배선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배선에 들어올 때, 여기에 배선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그라운드가 보통은 마이너스 쪽 연결해 주는데, 여기가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 계측기는, 이 노이즈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계측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자, 여러분 생각. 이 로우가 접자 연결되어 있다면, 혹은 접자 연결 떠 있다면, 얘 자체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요 하이와 로우가 여기에 받는 요 전압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봐서는 지금 디퍼런스만 된다 그러면 이 노이즈는 영향을 안 주겠죠. 요것만 봐서는. 그래서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분명한 거는 하이와 로우의 요 뒤에 배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이게 하이 로우 어떻게 배선하느냐, 과연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런 하이 로우뿐만 아니라 그 비행식 케이블의 껍데기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접지선도 많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막 복잡해요, 커넥션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커먼한 모드에 그 노이즈가 들어와서 이제 요거 CMRR이 얼마나 중요하냐, 커먼 모드의 리젝션 레이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MRR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죠? 요 커먼 모드의 리젝션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얘에 의한 효과를 얘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 이 배선, 측정한 배선 들어가면 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계측기 지금 하이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얘에 들어온 거는 뭐가 되냐면 노멀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좋은 그런 계측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노이즈가 NMRR이 큰 계측기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MRR 큰 계측기와 CMRR 큰 계측기를 써서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치에서 노이즈를 정량할 때 쓰는 부분이고, 자, 회로적인 부분을 우리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측할 때 전압 측정을 하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그 노이즈도 그렇지만 이거를 OPMP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자, OPMP 형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OPM 요렇게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렇게, 우리 보통 OPM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의 전압을 카머 모드에서 V1이라 그러고 얘가 V2라 그랬을 때 출력이 Vout이다. 그럼 우리 출력은 이 Vout은 V1에서 V2를 빼서 A라는 개인을 줘서 Vout이 되고 A는 무지 크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OPM프라는 걸 쓰게 되죠. 전자를 할 때 이런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 가지를 만들 케이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그러면, 그래 한번 이거를 가지고 전압 증폭기를 쓴다 그러면 복습하는 셈 치고 어떻게 그리면 될지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 실제 만들어 볼 때는 이런 거를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실제 전자열을 다 배워놓고 그 자신감 없어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R1, R2 이렇게 Vout이잖아요, 그죠? R1, R2 V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이건 무슨 증폭기입니까? 얘는 볼티지 인버팅이죠. 반전 증폭기고, 그다음 비반전 증폭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RA RB 에서 Vout이다. 이렇게 해서 RA RB Vout은 V인에 대해서 1 플러스 RB분의 RA다. 그리고 유도하는 거 여러분 다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non-inverting이죠. 인버팅이고 non-inverting이 되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그런데 마이너스 R1분의 R2 이렇게 V1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렇게 되고 개인이 이렇게 되죠. 각각 해야 되는데 이걸 실제 만들 때는 이제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항상 실제로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다리 4개 있는 거 4개 있고 1번 1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호가 되어 있고 2번과 3번, 6번 보통 그렇죠. 2번, 3번, 6번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이게 딱 들어가 있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구성해서 만들죠. 다 만드는데 실제 이걸 만들 때 편을 이렇게 잘 그리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증폭을 하게 되면 이런 옵셋이 생기는 거 계측에 한가 옵셋 생기거든요. 아까처럼 제가 몸무게 잴 때 원점이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그 차이는 정확히 재는데 원점이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4번과 보통 7번에서 플러스 V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V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VCC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셋을 맞춰주기도 하거든요. 항상 맞춰줍니다. 옵셋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로우 레벨 매점을 탈 때 이제 이 OP앰프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OP앰프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좋은 OP앰프. 그래 이제 보면 이 OP앰프가 일반적인 OP앰프는 하나에 50원 이렇게 하죠. 20원, 50원 이렇게 하죠. 하는데 되게 비싼 OP앰프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양은 똑같아요. 딱 이런 건데, 굉장히 비싼 OPM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보여주면, 실제 이제 할 때, 제가 좋아하는 OPM프가 있는데,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OPM프를. OP07. 아날로그 디바이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칩인데, 여기 보면, 울트라 로우 옵셋 볼티지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 있죠. OP07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게 2만원이 들었을 것 같아요. 2만원, OP07하고, LM741. 왜 안 되지? 741. 741. LM741. 요거, 일반적인 OPM프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아마 50원 할 걸요, 아마? 100원? 100원 하나? 이런 것들은, 요 OPM프하고, 모양 똑같아요. 요 보면, 요 OP, 741. 요거는 OP07 돼 있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OP07 같은 경우는, 보면, 로우 옵셋 볼티지거든요. 75 마이크로 볼트 퍼 맥시멈. 드리프트 1.3 마이크로 볼트 퍼 디그리 셀시어스 맥시멈. 그리고 울트라 스테이블 한 1.5 마이크로 볼트 퍼 먼스 맥시멈. 한 달에 1.5 마이크로 볼트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노이즈 자체도 되게 적어요. 얘 두 개를 비교해보면, 테이블 한번 비교해볼게요, 한번. 테이블 비교해보면, 여기서 옵셋 볼티지 한번 볼게요. 지금 옵셋 볼티지 보면 옵셋 볼티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풋 옵셋 볼티지가 30 마이크로 볼트 되어 있죠. 30 마이크로 볼트 되어 있는데 아까 OP 741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번 741은 자 741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풋 옵셋 볼트 얼마입니까? 741 3 1 5 6.0 뭡니까? 1V죠. 1000배는 더 크죠? 옵셋 자체가. 근데 1000배는 더 큰데 얘가 1000배 증폭하게 되면 확실히 커지죠, 그죠? 일단 옵셋 커런트 한번 볼게요, 한번.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 인풋 바이어스, 요건 커런트가 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1.2, 4.P, 나노암페어잖아요, 그죠? 나노암페어인데, 이걸 가보면, 741을 가보면, 741은,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 얼마입니까?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가 쭉 가서 30, 80, 80, 500. 500 나노암페어죠. 심지어는 여기 0.8 마이크로암페어 있죠. 1.5 마이크로암페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OP 공식 같은 경우는 인풋 노이즈 커런트,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가 4 나노암페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작은 전류 미치가 있죠, 그죠? 몇 가지를 보면 겉보기에 이제 똑같아요, 모양은. 모양은 똑같이 요래돼 있고, 요 8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얘를 꽂느냐, 얘를 꽂느냐 따라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게 겉보기엔 똑같은데 만드는 거 할 때 머리 설정에 따라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볼티지 아까 쉬운 예를 들더라도 회로에서는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렸거든요. 그럴 때는 얘는 OP7인지 얘기 안 했죠, 그죠?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얘를 OP07 쓴가 OP27 쓴가
있으면 달라요. 1인 7사 있으면 하고, 그래야 이제, 분명히 회로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대부분 이런 그 계측기에 있어서 작은 스펙 같은 게 달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나중에 두 개가 달리면, 이런 걸 또 제가 예전에 논문을 낸 게 하나 예를 보여줄게요, 한번. 이런 게 또 중요한 게, 잠깐만요. 잠깐만. 옛날에 만든 건데, 자, 여기 보이죠?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런 네모 반듯한 시루에 대해서, 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딱 그 다음에, 이걸 실을 돌려서, 90도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딱 대고. 그러면 요 네 코너에 대해서 전류를 흘려주고, 반대편 전압제는 이걸 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재료의 비장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 그러냐면, 반대포 방법이라고 그래요, 반대포. 반대포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번 측정해요. 두 번 측정해서, 혹은 스위칭을 달아서, 이렇게 배선했다가, 그 배선을 바꿔주는 형태로, 계측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포 방법은, 홀 이펙트 칠 때도 쓰이는 방법이래요.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가로질러서 눌러주고, 전압을 재고. 이제, 대각선 할 때는 홀 전압을 잴 때,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었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스위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배선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따닥따닥 릴레이를 써서 배선 바꿔주는 거거든요. 선 4개가 있으면, 4개를 처음에 누르다가 바꿔줘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시추로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 ABCD가 있으면 그라운드를 B포인트에다 놔두고 AC 커런트를 이렇게 줘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그라운드 놔두고 여기 AC 커런트 딱 줘요. 주고, 반대편에서 전압을 재는데, 이 AC 커런트를 주는 프리퀀시를 달리해 주는 거예요. 달리해줘서 여기서는 F1이라는 주파수로 전류를 AC 전류를 주고, 여기서 F2라는 전류를 주파수에 전류를 흘려주며, 반대편에 잴 때는 이 반대편에 있는 주파수에 맞는 전압만 재자. 그래 되면 얘가 스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스위치로 계속 재고 있으면 얘는 반대포 방법을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non-switching 반대포 방법이다. Two different modulating frequency라는 걸 써서 이거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논문을 또 냈는데 98년 12월 2일에 제출했거든요. 제출했는데 12월 29일에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빨리 됐죠, 그죠?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반대포 방법은 이제 폴 모빌리티를 잰다거나 레지스티브를 잰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스위치를 이용해서 얘를 배선을 바꿔줘서 여러 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AC 관점에서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런 커런트, AC 커런트 줘야 되잖아요, 그죠? 줘야 되는데, 그라운드를 주고, 이걸 배선을 한 커먼 포인트에 대해서 전류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전류하고 이 전류 서로 독립으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여기 이제 회로인데 여기서 쓰인 게 뭐냐? OPM프죠. 여기도 OPM프죠, 그죠? OPM프고 그리고 E1과 E2를 이제 각각 AC 전압을 F1과 F2 주파수에 전압을 넣어주면 얘가 상관없이 반대 상관없이 항상 커런트를 반대편에 오느냐 안은 상관없이 여기 인풋에 대해서만 얘를 전압을 줘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하고 전압을 줘요. 전류를 줘요. 커를 썼는데
여기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있죠, 그죠? 가다가 피드백을 해서 이게 컨스턴트한 커런트가 AC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OPM프 있죠, 그죠? 이런 OPM프 있는데 이런 OPM프에서 아까 OP07 했습니다, LM74 했습니다 했을 때 원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이 OPM프 바꿔줘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보면 R1, R2 이거를 해서 독립적인 중요한 이거는 서킷인데 2AC 커런트 소스를 써서 넌스위치 반대법 방법이라는 거를 구현하는 거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쟀더니 이제 그 다음에 F1, F2를 바꿔가면서 했더니 어떤 시트 리지스턴스가 항상 일정에 나오고 우리 온도에 대해서 온도를 쭉 내려가면서 스위치를 쓸 필요 없으니까 인스위치를 쭉 측정할 수 있더라 라는 방법을 증명한 거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성 실험이 됐었거든요. 저런 할 때도 이런 회로적으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커런트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로 시간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걸 갖다 쓰는 게 써보면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커런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암메타하고 몇 가지 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옮겨가서 해야 되죠, 그죠? 네.